반갑습니다. 러셀 센텀 독고 영상입니다. 2024학년도 고2 수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연간 커리큘럼 수업하면서 1년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업과 수업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학습 관리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과목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 1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단원으로 나뉜데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이렇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대단원은 각각 독립적이기 때문에 지수, 로그함수를 배우지 못했다 해서 삼각함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삼각함수를 배우지 못했다 해서 수열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원이 독립적이긴 하지만 각 단원은 모두 중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수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능에서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예전부터 고전적으로 어려웠던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수학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2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 당함수의 미분, 당함수의 적분,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단원이 다 독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학 2는 수학 1과는 다르게 이 단원이 유기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의 극한을 배우지 않고 당함수의 미분을 할 수 없고요. 당함수의 미분법을 완벽하게 체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함수의 적분법을 진도를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부터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시작하긴 하지만 수열부터 먼저 들어가거나 삼각함수부터 먼저 들어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원 간의 유기성의 연계성이 크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가며 공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학 1과 수학 2 자체도 각각 독립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수학 1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 배우지 못했다 해서 수학 2를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학 2를 다 공부하지 못했다 해서 수학 1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고2 교과 과목이 고1 때 배우는 교과 과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 고등수학 같은 경우 수학상, 수학하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교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수학상과 사를 나누진 않고 고등수학이라는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고등수학이라는 책 한 권 안에 수학상과 수학하가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등수학이라는 교재 안에 수학상과 수학하를 합쳐서 1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배워왔죠. 고2 같은 경우에는 수학 1과 수학 2를 배웠는데 이 수학 1 책 하나가 고등수학 하나에 있는 내용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학 1과 수학 2 책 2권을 1년 동안 배우는 것도 아니고 1학기 과정에 거쳐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학생들이 느껴지는 학습량은 고1 때 수학에 비해 4배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하게 될 1년의 과정들,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수업 커리큘럼이고요.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개념 완성 단계라 가지고 저 앞에 있는 이제 개념 완성 교재가 있습니다. 개념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유형을 가지고 이제 반복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3단계로 나눠지고 각 단계에 따라서 시기별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기초 개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주로 방학 때나 학기 초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유형 다지기로서 다양한 유형들을 학생들이 배우고 학습하고 섭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단계는 심화 마무리 단계로서 시험 기간, 시험 직전에 등급 변별력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학생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각 단계별로 쓰이는 교재입니다. 일단 요 첫 번째 교재는 이제 개념서인데요. 이건 1단계 초입문 개념 완성 단계에서 이제 쓰이는 교재입니다. 주로 기본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필수 유형들 같이 풀이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시기는 1월, 2월, 7월, 8월 그러니까 방학 중인 썸머나 윈터 때 이제 주로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꼭 이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개념은 시험 치기 전날까지도 들고 가야 되는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이라든지 시험 기간 동안에도 요 개념서는
다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서입니다. 기본 개념을 토대로 여러 유형들을 확장해 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웬만한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풀어보고 뭐 기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사고력을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학습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3월, 5월, 9월, 11월 같은 학기 중에 유형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간지입니다. 매주마다 주로 유인물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 주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개드렸던 기본 개념 완성 교재라든지 또는 이제 그 유형 교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학년이라면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제공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주간지는 각 학교별로 그리고 각 학생 개개인별로 다 다르게 만들어서 제공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학교별로 부교재나 또는 개별 유인물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 부교재 유인물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또 학생들이 어떤 특정 유형이 부족하거나 특정 유형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맞춤화된, 그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오답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만들어진 그런 주간지로 보시면 되고, 이 주간지가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고 올해 그리고 작년에 이 주간지로 풀었던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좋은 점수를 받았던 친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1등급을 받았던 건 기본이고요. 전교 1등, 전교 최상위 등급을 받았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 주간지를 잘 활용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머스트 랭크라는 건데요. 심화 마무리 단계에서 쓰이는 교재입니다. 머스트가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그 다음에 랭크는 등급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고요. 실제로 이건 영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등급은 몇 등급이겠습니까? 1등급이겠죠? 그래서 그 1등급을 위해서 만든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직전 교재입니다. 등급 변별력을 좌우하는 그런 어려운 문항들을 주로 수록을 했고요. 시험 직전에, 물론 이게 꼭 시험 직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초 개념 유형 단계가 빨리 완성된 친구들은 앞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4월, 6월, 10월, 12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임박했던 시점에서 이 교재를 사용합니다. 제 수업 1년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수업 시간 동안에는 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 데서 수업 구성과 관련된 측면에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이 시작하면 프리테스트라는 걸 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프리테스트를 치고요. 30분 동안에 15문제를 치르게 됩니다. 프리테스트는 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풀이를 하고 또 학생들 개별적으로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만 피드백이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리테스트를 통해서 성적표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이제 발전되었고 향상되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좀 더 미흡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성적표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수업에서는 최단 시간 동안에 최적의 경로로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할 겁니다. 단순히 꼼수나 쉽게 푸는 스킬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교육 원리에 입각하여 교과 교육 과정에 부합하도록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최단 시간 최저의 경로로 답을 찾는 훈련이 공교육의 원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저는 이제 교육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DNS의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의 답을 찾는 경로를 연습하고 그 중에서 자기 자신에 가장 적합한 최단 시간, 최저의 경로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은 공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 발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이것을 학생들에게 최대한 도와주도록 할 겁니다. 말로만 들으시면 이게 잘 안 와닿죠. 그냥 뭐 잘하려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어떻게 수업한지에 대해서 예시로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학교 내신에도 잘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요. 보통 이 문제를 풀 때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풉니다. 여기 이제 적분기호가 있으면 이 적분기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하고 계산한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당함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항등식의 개수 비교법을 원래서 막 풀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 나갑니다. 풀이가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무조건 단순히 식으로 계산해서 푸는 유형은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져도 학생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계산이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식이 주어졌다 하면 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테그랄 니르스 x까지 ft dt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요 함수하고 1에서부터 x까지와 x축 그리고 x는 1, x 요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면적이 바로 저 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fx라는 그 변과 f1 그리고 x-1이라는 높이로 이루어진 사다리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다리꼴의 식이 요 적분식과 지금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넓이가 같기 때문에 두 도형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그래프의 모양이 요 아래에 있는 이 직선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식. 요 fx가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되겠다? 1차 함수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단순히 식을 전개해서 복잡하게 계산해서 푸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기초 계산 능력이라는 걸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무조건 계산력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식이 의미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그래프상에서 또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하는 그런 연습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순위의 어떤 기출문제인데 학교 내신에 진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좌표평면의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해서 y절편이고 x절편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이래가지고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거 풀이 과정이 대부분의 교재에서 요 풀이 과정은 교재 풀이가 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풀려고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로그 2의 x, 로그 4의 x, 로그 함수하고 두 점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이건 실제로는 직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이 만나는 y절편 같은 경우는 이게 원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a에서 b까지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닮음을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원하는 답에 근거한 결과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식으로만 계산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요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그래프적인 이해, 기하학적인 이해, 직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수학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물론 식으로서 푸는 연습도 제가 시킬 겁니다만 이 과정들은 또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고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킬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2 과목 소개를 했었고요. 또한 1년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학습 관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수업 이후에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 이때 학습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5번 기말고사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치게 될 시험인데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프린트로 준 윗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저는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학교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유형인데 숫자만 다른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풉니다. 맞추는 학생도 있겠지만 분명 틀리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틀리는 학생들이 이 문제 자체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 문제 자체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분석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풀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준 다음에 동일한 유형에 대해서 숫자만 바꾸거나 구조만 바꾼 이런 유형들을 학생들이 풀게끔 다시 제공을 해줍니다. 이 과정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틀렸던 어려운 유형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되고 체계화되고 수정된 그런 상황에서는 그 다음 문제는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이와 똑같은 문제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오답 무한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유사 유형을 그냥 반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틀린 유형에 대해서 무엇이 틀렸는지,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준 이후에 다시 그 문제를 주어서 학생들이 풀게 하고 또 틀렸으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보통 유형 하나당 최소한 40문제 이상을 만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해본 결과 아무리 성적이 저조하고 기초가 부족한 미흡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한 유형당 7문제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말이 무한이지 한 5번 이상 하다 보면 학생들이 거의 뇌에 세뇌가 될 정도로 암기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수학은 암기감은 아니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과 원리가 자기 걸로 체득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나오면 안 틀립니다.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추가 보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학습 관리를 하면서 오답 무한 방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지필 중에 단답형도 있고 객관식도 있지만 서술형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술형 문제라든지 또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행평가와 같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요 밴드인데 요 밴드에는 수업을 다시 또 듣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장 강의를 했던 영상을 촬영했던 걸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게끔 하고 있고요. 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을 하거나 결석한 학생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보충 자료로서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공했을 때는 일방향으로만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 또는 질문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댓글 달면 그 댓글에서 또 답을 제공해 줌으로써 일방향적인 수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쌍방향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과제에 대한 어려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 사이트에 있는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비공개입니다. 유튜브 이제 비공개인데 실제로는 내신 시험만 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이제 3월, 6월, 9월이 되면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내신 준비하기도 벅찬데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준비하려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 단위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부담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난도 문제를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만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영상 자료를 링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특히 서술형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한 문제당 문항 배점이 다른 문제보다 높기 때문에 서술형을 잘 못 치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신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증명 문제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술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증명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지금 이제 점수가 많이 향상되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많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택하여서 반복하고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공부에 있어서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도는 있습니다. 가장 올바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불안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 또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저희 학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러셀 센텀 독보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